에서는 알고리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알고리즘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기법인데요. 우리가 순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예를 드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가지가 또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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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고를 반복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 반복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멋진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은 알고리즘이나 함수가 수행 도중에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기서 삼각형을 우리가 4개로 나누고 또 그걸 다시 4개로 나누고 4개로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어, 알고리즘 자체는 간단하잖아요. 삼각형을 4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삼각형을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호출하라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신기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 복잡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순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0일 때는 1이라고 하고 1 이상일 때는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 자체가 순환적이죠. 팩토리얼인데 자기 자신의 팩토리얼을 또 부르는 이런 형태의 순환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n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일 때도 1이고 1일 때도 1입니다. 그래서 리턴 1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정의에서 봤던 것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여기에서 우리가 팩토리얼 함수인데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이런 코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n이 작아지죠. 그렇죠? 그냥 n으로 또 부르면 이건 무한 순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 n이 점점 작아지니까 언젠가는 1보다 작아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순환은 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팩토리얼은 어떻게 하냐 하면 3팩토리얼을 물어보면 일단 3 곱하기 2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2 팩토리얼을 또 물어봐요. 그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1 팩토리얼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1이니까 이제 리턴이 되죠. 그렇죠? 리턴하고 그러면 그걸 또 n 곱해서 리턴하고 n 곱해서 리턴하니까 3의 팩토리얼은 6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환 호출로 써보면요. 팩토리얼 3은 3 곱하기 3-1 그러니까 2죠. 그래서 2 팩토리얼을 부르게 되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팩토리얼 1을 부르게 됩니다. 그 팩토리얼 1은 이제 리턴 1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서 2 곱하기 1 해서 2가 리턴되고 3 곱하기 2 해서 6이 리턴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수식으로 써보면 5의 팩토리얼은 5 곱하기 팩토리얼 4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120이라는 값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 알고리즘의 구조입니다. 내가 팩토리얼인데 그 안에서 또 팩토리얼을 호출하는 순환 호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순환을 멈추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멈춰야 되는 것이 알고리즘이죠. 안 멈추고 계속 무한 루프에 빠지면
그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 호출을 할 때는 종료 조건을 향해서, 멈추는 조건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게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순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순환 알고리즘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아까 써봤죠. 그죠?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출력을 시켜보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환할 때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호출했다가 리턴 하는 이런 구조로 출력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들여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 호출할 때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들여쓰기 함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탭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인덴트 들여쓰기 하고 팩토리알 현재의 그 팩토리알 숫자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순환 호출을 할 건데 탭을 증가시키고 순환 호출을 하고 탭을 감소시키고 또 그만큼 들여쓰기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져온 결과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들여쓰기를 해주는 이렇게 순환 호출할 때마다 한 칸씩 들어가면서 출력해서 순환을 종료하는 조건이 나오면 다시 한 칸씩 도로 뒤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탭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팩토리얼을 재기 호출을 할 때마다 순환 호출을 들어갈 때마다 탭을 1을 더 추가시켜서 들어가 주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서는 또 들어갈 때는 또 1을 추가하고 해서 들여쓰기가 점점 깊어지는 이런 형태의 코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쓰기라고 하는 기능을 순환 호출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 볼 수 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때 이제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기법, 내가 순환 호출을 하면서 뭔가 상태가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호출이 들어갈 때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환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에 반복으로 바꿔서 작성할 수 있어요. 반복은 내가 팩토리얼이 오면 그냥 곱하기를 하면 되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6이 나오니까 그걸 반복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아까 한 것처럼 3은 3 곱하기 2의 팩토리얼이야. 2의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의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팩토리얼을 반복으로 써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n에서 0까지 감소하면서 v는 v 곱하기 k 해서 k를 계속 곱해 나가서 v라고 하는 결과값을 만드는 이런 식의 구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환으로 만드는 알고리즘도 있지만 이렇게 반복으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했던 반복 구현을 순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라고 하는 그 while 루프를 이용하는 반복이었죠. 얘는 내가 헤더에서 시작해서 next 하면서 넣으면 끝내는 이런 형태의 반복 알고리즘을 순환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순환 프린트 리스트는 헤더가 넣으면 그냥 리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이터를 적고 그리고 나서 next를 다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next가 가서 또 데이터를 적고 next를 또 호출할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 알고리즘으로 고쳐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환 알고리즘이 알아서 next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것이 널인지 체크하고 프린트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환 알고리즘은 반복으로 하던 것보다 어때요? 좀 간단하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가 while loop라는 거를 이용해서 p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직접
넥스트 넥스트 하면서 조건도 검사해야 되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 노드에서 나 널이면 끝이야. 아니면 순환 호출할 거야. 이렇게 해주면 그만큼 훨씬 간단한 알고리즘, 각 노드에서 뭘 하면 되냐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간단한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하는 알고리즘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헤더를 P로 하고 랭스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널이 아닐 동안 랭스를 증가하면서 그걸 리턴하면 길이를 구하는 연결 리스트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리커시브로 만들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널이면 0이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넥스트에 대해서 구한 길이에다 1을 더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널이면 돌아오면서 내가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하면서 서서히 제일 헤더까지 오면서 길이가 계산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훨씬 간단하죠. 변수도 필요 없고 뭔가 조건도 필요 없이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알고리즘이 훨씬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순환 알고리즘이 뭔가 간단하다라고 하는 점 말고도 어떤 성능적인 면에서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제곱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x의 n제곱이라는 걸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를 n번 곱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오더 n이잖아요. 그죠? 오더 n이면 n이 엄청 크다. 그러면 내가 1000이면 1000번을 곱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순환으로 작성을 하면 훨씬 더 오더가 내려가요. 오더라고 하는 거는 순환 알고리즘에서 오더는 결국 순환 호출이 일어나는 횟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이 들어오면 n이 0이면 그냥 리턴을 하고 n이 짝수면 반을 나눠서 그거를 제곱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제곱한 거를 2분의 n번 제곱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반을 뚝 잘라서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씩 뚝뚝 잘라서 내려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홀수면 그걸 내가 그 x를 한 번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짝수면 반 뚝뚝 자르고 홀수면 반 자른 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한 번 x를 곱해주는 이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코드로 작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if n이 0이면 1을 리턴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n이 짝수면 x 곱하기 x를 우리가 2분의 n승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2분의 n승을 계산을 할 거고 홀수면 이거를 계산한 거에다가 x를 한 번 더 더해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파워 제곱, 거듭 제곱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바꾸게 되면 반씩 뚝뚝 잘라서 내려가니까 1000이다. 그러면 500, 250, 125, 62, 31, 15 이렇게 뚝뚝 잘라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경우에 우리는 복잡도가 오더 로그 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순환 호출이 내려가는 횟수가 로그 n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2의 1000제곱을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1000은 10제곱이잖아요. 그죠? 10번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10번을 계산하면 된다. 로그 n이 1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들여쓰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3.5의 10제곱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제곱한 거를 5승하고 또 제곱한 걸 2승하고 그리고 또 제곱한 거를 리턴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제곱 거듭 제곱 계산을 순환 알고리즘에 의해서 로그 n번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여쓰기와 함께 결과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 값의 프로그램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반복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더 n이에요. 그래서 n이 엄청 커졌을 때 7초가 걸리는데 순환 함수로 하게 되면 n이 엄청 커졌을 때 0.47초. 여기서 n이 아마 어마무시하게 크겠죠. 뭐 10의 5승쯤 되는 n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어떤 속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더라고 하는 것이 복잡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0이면 0이고 1이면 1인데 그 다음 경우에는 n-2 더하기 n-1을 우리가 피보나치 n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기적인 순환적인 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기면 순환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이면 0, 1이면 1, 그렇지 않으면 순환 호출로 n-1 더하기 n-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 호출을 순환 알고리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 거듭 제곱처럼 순환 알고리즘의 성능이 더 좋을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이 순환 알고리즘은 피보나치 6을 계산하는데 4 더하기 5예요. 근데 4는 2 더하기 3이고 5는 3 더하기 4죠. 여기서 피보나치 4를 또 계산합니다. 피보나치 3을 여기서 또 계산하고 피보나치 3은 3번 계산되고 피보나치 2는 지금 4번 계산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6을 계산하기 위해서 내가 6을 계산하는데 5는 2번, 5는 1번, 4는 2번, 3은 3번, 2는 4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럼 걔네들이 또 그걸 계산하는데 밑에서 또 더 이제 계산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2의 n승이라는 복잡도가 나온다는 거죠. n이 커지면 이 같은 계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즉 뭐예요? 속도가 무지하게 느려지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수열은 우리가 이거를 순환으로 계산한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느리고 같은 계산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복으로 구현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0이면 0과 1을 일단 우리가 0이면 그냥 0이고 1이면 1이고 2부터는 0하고 1을 우리가 더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루프를 돌리는 거죠. n까지. 그래서 직전값과 직직전값을 더해서 결과를 만들고 또 그 다음 n에 대해서는 그 직전값과 그 직직전값을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 루프를 만들어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n의 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n번 반복하면 되니까 오더 n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더 n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으로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이해하기가 더 쉽죠. 피보나치가. 순환 알고리즘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원래 이 문제 자체가 순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환 알고리즘으로 정의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은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성능 때문에 이렇게 반복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 좋은 순환 알고리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순환 알고리즘에 메모라는 기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는 내가 이제 항상 n의 피보나치를 구하기 전에는 n-1까지 피보나치가 구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미 구해져 있는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그 다음 값만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또 기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더 큰 값을 계산할 때는 내가 직전 값까지는 피보나치가 계산돼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 다음 피보나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얘는 우리가 순환 호출을 하지만 순환 호출에서 바로 돌아오죠. 내가 그 값에 대해서 메모에 기억되어 있는 값을 바로 리턴시키기 때문에 순환 호출에서 다시 또 순환 호출로 계속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오더 n의 알고리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순환 알고리즘의 장점인 이해하기 쉽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알고리즘이면서도 성능은 반복이나 다름없이 오더 n이 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환 알고리즘을 하되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이런 형태로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뭐 부르는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런 어떤 순환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